자,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, 우리 다음 유형 보도록 하죠. 함수의 그래프와 부등식의 증명. 그죠? 제목만 봐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됩니다. 볼까요? 두 함수 fx, gx가 있는데 구간 0과 3 사이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조금 희한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. 어떻게 풀 거냐면 봐. 그러면 fx 빼기 gx는 뭐가 되냐 하면, 그지? 그냥 부등식을 볼까요? 부등식을 요 그대로 써보면 5x의 세제곱 빼기 10x의 제곱 플러스 k가 되고요.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5x의 제곱 플러스 2 되는 거죠. 우리 문제를 좀 희한하게 풀어봅시다. 여기서 k만 남기고요. 그 다음에 다 넘겨버릴 겁니다. 그럼 마이너스 5x의 세제곱, 그 다음 플러스 15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요 놈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신 후에 y는 이꼴 k의 그래프를 그려서 0과 3 사이에서는 y는 이꼴 k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놓이게 된다 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. 오케이? 그럼 우리가 요 놈을 hx라고 한번 해보죠. 여기 풀이와는 지금 다른 겁니다. 요거 풀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시고요. 그러면 h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30x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을 마이너스 15x로 묶으면 x 빼기 2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얘는 0과 2에서 이꼴 0이 되고요. 요 놈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.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은 2니까 여기가 바로 0,2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2일 때 함수값은 얼마가 됩니까? 여기다 갖다 놓을까? 2면은 마이너스 40 플러스 60 플러스 2니까 여기가 2,22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러면 보자. 우리는 요 놈을 지금 0과 3 사이에서만 보면 된단 말이야. 그러면 0과 3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여기 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얘보단 작은 쪽에 있겠죠. 그렇죠? 그럼 우린 요 녹색 구간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k라는 값이 얘들보다는 요 녹색 처진 부분보다는 항상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봐. y는 k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? y는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. 이거 왜 이렇게 두껍게 그려지냐. 그죠? y는 k가 예를 들어 이렇게만 그려진다면 요게 이제 y는 k의 그래프입니다. 그러면 0과 3, 여기쯤이 그냥 3이라고 해볼까요? x가 3이면 여기가 x가 0인 거니까 요 구간 안에서는 y는 k의 그래프가 요 놈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 되죠. 근데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하면 정확히 어디까지? 여기. 그죠? 여기인데 요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요거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. 그죠? 여기 정확히 뭐가 되는 딱 극대가 되는 여기까지는 k가 내려와도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k가 2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그 빨강색 y는 k의 그래프가 항상 요 녹색 구간의 그래프보다는 위쪽에 놓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따라서 k의 최소값은 22가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문제를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k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반대편으로 넘겨서 그죠? 그 그래프보다는 y는 이꼴 k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그려진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. 그거 여러분이 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 봐. 요 문제 봅시다. 요쯤 놓고 풀면 되겠네요. 자,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0보다 0 이상이죠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이도록 하여라. 자, 이것도 방금 전에 풀었듯이 볼까요? a만 남깁니다. 나머지 다 넘겨.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에요. 자, 요 놈을 우리가 fx라고 두고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. 그러면 f의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니까 요 놈을 마이너스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죠? 아까랑 똑같네요. 그죠?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러면 최고창이 음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. 자, 0일 때 함수값 0이니까 여기가 0,0이 됩니다.
그 다음 2일 때 함수가 얼마예요?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니까 여기가 2,8 되는 거겠죠. 이렇게 됩니다. 그지? 그러면 요 그래프를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보는 거니까 결국 어디서? 이 점을 포함해서 요 구간에서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됐지? 근데 이 구간에서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우리 y는 이꼴 a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y는 이꼴 a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는 항상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. 됐죠?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돼? 얘가 여기 쫙 요렇게. 그죠? 요 놈이 y는 이꼴 a가 되는데 요 점이 정확히 2,8을 지나갈 때보다는 더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a가 8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됐죠? 그래서 이 경우도 봐. a 값 결정하는 거잖아, 결국 우리. 그러면 a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넘겨버려.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 오케이? 자, 그럼 마지막 문제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. 483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놈이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바로 전 문제에서 봤듯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a이기 때문에 a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버리세요. 그러면 x의 4제곱, 그 다음 빼기 4x의 세제곱, 빼기 2x의 제곱이겠죠? 그 다음 플러스 12x가 되고 이쪽은 a만 남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찾으세요. 그 최소값보다도 a가 더 작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y는 이라고 놓는다면 y의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? 4x의 세제곱 빼기 12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요. 이놈을 4로 묶어주면 x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3 요렇게 됩니다. 그러면 요 놈을 인수분해 해봐야 되는데 3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부터 가는 거죠. 그런데 요 놈들 싹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여기는 1입니다. 그래서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, 0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놈이야 뭐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4배에 일단 x-1이라는 인수가 있고 요 놈은 x-3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4차 함수는요, 요렇게 그려질 텐데, 물론 여기가 뭐겠어? 가장 작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, 그 다음 요 부분이 x가 3일 때, x가 1일 때겠죠? x가 1일 때 극대, 그 다음에 x가 3일 때 극소가 됩니다. 따라서 이 전체 4차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의 극소값과 3에서의 극소값 중에 더 작은 놈이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함수값은 x 대신 마이너스 1면 되니까 1 플러스 4 빼기 2 빼기 12가 됩니다. 그래서 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5에서 14를 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되고요. x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이때는 81 빼기 108 빼기 18 플러스 36이 됩니다.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117이 되고요. 요놈은 126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? 역시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요. 좌우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W 형태의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전부 다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극소값 두 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 9를 갖기 때문에 y는 이꼴 a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9보다 더 아래쪽에 놓여야만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. 결과적으로는 a가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됐죠?
따라서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?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이 문제 역시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a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넘기세요. 그래서 그 a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보다 커야 되니까 이놈의 최소값보다도 a가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거로부터 a의 최대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네,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a, 요 놈만 한 변에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다 다른 쪽 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